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거친 이후에 이른바 이번에는 백신 랠리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 분위기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 오늘은 특집으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대선은 지나간 거고요. 예. 코로나 환자가 지금 급격히 늘면서 조금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때마침 백신들이 연달아 이제 기대감들이 있어서 소위 백신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글로벌리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까요? 예, 단기적으로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뭐 유럽, 미국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나 백신이 개발됐다는 이런 미래 소식, 예,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든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주가가 좀 지나치게 가대 반영되고 있다. 물론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내년까지 주가가 뭐 주시장 좋게 보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전망을 굉장히 좋고 계신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부 뭐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과열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경제 지표나 이제 경제 상황들을 좀 보면요. 이번 주에도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나오는군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상황들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 시장에 주목하라고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의미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올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경제가 먼저 회복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뭐 어제 일본 GDP까지 발표된 것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거든요. 예. 예, 그러나 4분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요. 물론 그 중국 어제 그 소매 판매 10월이 발표됐는데 전문가들이 한 4.9%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4.3%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성장 구조는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 오늘 뭐 저녁에 10월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요. 일단 뭐 전문가들 한 0.5% 전월비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문제는 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11월 이제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는데요. 미시간 소비자 지수가 있거든요. 미시간 대학. 예, 그게 그 77로 전월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발표한 뉴욕 제조업 지수, 이게 ISM 제조업 지수에 선행하는데요. 그게 11월께 뭐 6.3, 전문가들 예상 13.8보다 훨씬 낮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11월, 12월 지표들은 이제 둔화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올 2분기를 저점으로 성장 과정이 있지만은 3분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다가 3분기에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주가가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 질문은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요인들인데요. 그 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경계할 요인들만 얘기하면 시장에 대한 비유가 이제 그러신 줄 알 테니까 전반적인 그 얘기하기 전에 연말 내년까지 흐름들을 지금 좋게 보고 계시죠? 네. 예, 저는 뭐 내년까지 미국보다는 미국도 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 주가,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리 주가를 제가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경기가 지난 5월을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과거 경기 확장 국면이 평균 33개월이었었는데요. 내년엔 경기 확장 국면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더 해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구조적으로 우리 금리, 은행 금리가 배당 수익률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가계 주식 비중이 지금 지난 6월 말에 현재 18.3%입니다.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근데 이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나 수급 측면에서 볼 때 내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우리 코스피의 최고점은 이전에 이제 2,600선인데 뭐 이제 각 리서치 센터에서는 내년자를 낸 데도 있고 내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뭐 많이 보는 데는 2,700, 뭐 800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2,600 고지는 무난하게 넘을 걸로 보시는 거죠? 예, 네. 우리나라 뭐 전고점이 2,600 네. 좀 넘었었는데요. 네. 뭐 조만간 내년 상반기까지 그거를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700, 2,800까지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뭐 2,700 이 정도로 뭐
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내년에 대한 교수님의 시각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제한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걸 듣는 게 이제 순서인 것 같아서요. 좀 시장이 뭐 좋을 때가 있지만 사실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또 뭐 악재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어떤 변수들을 좀 미리 생각해 놔야 될까요? 주가와 경기와 괴리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 현재 제가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뭐 통화 관련 지표 하면은 미국 S&P 500 기준 한 13%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네.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경제 지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다시 주가하고 경기하고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좀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제 앙드레 있고요. 코스텔로가 얘기하는 산책하는 개가 좀 앞으로 지금 많이 나간 거군요.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지표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유럽 경제 같은 경우는 이중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 소비 심리,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둔화될 거거든요. 전분기 대비 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2분기처럼 그렇게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닌데 4분기 경제 지표들은 국가별로 일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뭐 백신 개발, 미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런 거로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한두 달 정도는 그 괴리를 조금 접혀가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경기와 주가의 괴리감이 나타난다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원화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는 원화 강세 국면으로 가는데 뭐 원화 강세로 간다는 우리 통화 가치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기나 상황이 좋다는 걸 수 있으나 이제 이랬을 때의 수출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그 외국인들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가는 게 맞는지요? 예.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뭐 장기적인 흐름 측면에서 앞으로 4, 5년은 달러가치 하락, 상대적으로 중국 이안이나 원화가치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 원화가치 상승할 때 대체로 주가가 올랐고요. 물론 주가가 조금 원화가치에 선행합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수출 기업들이 환율이 떨어지니까 좀 매출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텐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출 물량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한 14%인데요. 우리 돈이 미국 돈 가치에 비해서 올라가니까 아마 미국 수출은 타격을 받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 가치만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뭐 유로, 웬, 그다음에 위안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유럽,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는 경쟁력 측면에서 별로 타격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대부분 뭐 과거 보면 내수 관련주들이 더 올랐죠. 그래서 환율이 1% 떨어졌을 때 우리 코스피가 1.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것도 원화 가치가 1% 올라가면 환율이 즉 1% 떨어지면은 은행 같은 거는 2.2% 정도 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입장에 물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수출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은 쪽 요인들이 많다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원화가 강세해야 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 미국보다는 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5월을 저점으로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될 때 약 9개월, 12개월 시차를 두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는데요. 뭐 백신도 개발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기만 한다면은 지금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는데 뭐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그리고 원화가 강세되면은 또 시차를 두고 서비스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 경기를 볼 때 저는 우리나라 은행업종 주가를 보는데요. 은행업종 주가가 서비스업 경기, 내수 경기 한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은행업종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내수 경기 회복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업종 주가가 올랐을 때 원화 가치가 좀 상승했었죠. 원화 가치 상승, 은행업종 주가, 뭐 서비스업 경기 회복
아마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다소 좀 지금 분위기는 좋죠.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다소 우려할 요인으로 경기와 주가의 괴리감이 좀 있다는 말씀하셨고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들은 이전만큼 우리가 이제 3월에 받았던 충격만큼은 뭐 일부 예를 들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봉쇄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장에 미칠 영향들은 이전처럼 크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3, 4월에 이미 큰 충격을 경험했기 예. 때문에 그 정도 큰 충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때로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좀 지나면은 네.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뭐 경제심리도 회복되더라. 그래서 팬데믹이 지금 뭐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 충격이 뭐 2분기 충격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4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국가에서 전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 학습 효과가 있고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백신도 어쨌든 간에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충격은 좀 적을 거란 얘기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 그림을 굉장히 좋게 그리시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 또 좀 4분기 지표가 좀 눌릴 요인들도 있고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까 내수주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 섹터를 집중적으로 좀 더 담으면 좋을까요? 뭐 저는 내년까지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좀 너무 많이 주가가 빨리 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조정 시기에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업종은 뭐 큰 추세로 보면은 친환경,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종목 간 차별화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내수 회복, 원화 가치 상승 이런 관련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거 내수주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뭐 은행주, 유통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저는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우리도 2,500 훌쩍 넘어섰고요.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가는 시점에서 또 기대감, 또 일부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전략까지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